안녕하세요. 기사퍼스트 하민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22강입니다. 2008년도 4회 시험 2과목 엑셀 부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들 다 풀어 오신 거 맞지요? 풀어 오신 거 생각하면서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자, 21번 다음 중 부분합 기능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함수 목록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자, 우리 일단 부분합이 뭐였죠? 부분합? 그룹별로, 같은 그룹별로 묶어서 합계라든지 평균, 최대값, 최소값 같은 거를 계산을 해줄 수 있는 게 부분합이었어요. 근데 부분합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정렬을 해줘야 된다. 그룹화할 항목끼리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상관은 없지만 정렬해줘야 된다. 그런 거 배웠고요. 부분합에서 할 수 없는 함수 뭐 있었죠? 순위는 그 사람만의 개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순위 줄 수 없었고, 또 하나 문제에 어떤 게 나왔었냐면 백분율 같은 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서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안 된다. 그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22번 다음 중 새 매크로 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세요. 매크로 부분 나왔습니다. 1번 매크로 이름을 매크로 띄고 연습이라 그랬대요. 매크로 이름에 우리 공백 되나요? 안 되죠. 1번 틀렸습니다. 매크로 이름에 공백 쓸 수 없어요. 2번 바로가기 키를 영문자 M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누르고 M 눌러도 매크로가 실행되겠네요. 3번 매크로 저장 위치를 새 통합 문서로 했습니다. 매크로 저장 위치는 새 통합 문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현재 통합 문서 세 가지 있었죠. 4번 매크로 설명에다가 기록자 이름, 날짜, 간단한 설명을 썼습니다. 자, 매크로는 외울 부분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만 두 문제씩은 지금 계속 출제가 되니까 매크로 이름 만드는 규칙,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만 해줘야 된다. 나머지는 숫자든 문자든 밑줄까지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런 특수 문자나 공백은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시험에 너무 잘 나와요. 자, 23번 A1에 주민등록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우리 주민등록번호에 요 1이 바로 성별을 나타내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표시하는 함수식이 옳게 된 거 골라볼게요. 1번 choose 함수는 요 값에 따라서 1이면 남자가 나오는 거고 2이면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 쓰는 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앞에 레프트 A1의 8글자 하면은 어디를 가져오게 되냐면 85, 05, 15, 12 여기부터 이 부분까지 여길 다 가져와요. 이 부분이 1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틀렸어요. 레프트 쓰면 안 되겠죠. 이렇게 써야겠죠. 중간에서 8번째에 한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한 글자. 요거 대신 이게 들어갔다면 맞았는데 레프트를 썼기 때문에 틀렸고, 브이로그업은 열로 찾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인덱스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찾는 거니까 이것도 안 되겠죠. 자, 4번이 맞았어요. 8번째에 한 글자가 1이면 남자 아니면 여자.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자, 24번 다음 중 엑셀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고르세요. 1번 데이터의 표는 특정 값이나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그 값이 변할 때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 형태로 여러 가지를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맞았네요. 2번 도구의 시나리오는 결과값을 예측을 해보는 거였어요. 여러 가지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여기 나온 설명, 많은 양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요약하는 기능은 뭐였죠? 피벗 테이블이었어요. 피벗 테이블. 많은 양의 자료를 분석하고 요약을 해준다. 피벗 테이블. 그래서 2번 틀렸네요. 시나리오는 결과값 예측. 3번 목표값 찾기는 결과값은 알아요. 결과값은 아는데 필요한 입력값을 모를 때. 4번 데이터 통합은 비슷하게 생긴 여러 개의 표를 하나의 표로 합계도 구할 수 있고 평균도 구할 수 있게 해줬던 게 통합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25번 볼게요. 이 3셀에 이런 수식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바뀌었냐면 이 3번이 이 5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라 그랬죠? 뭐가 바뀌었는지 먼저 보고 3번이 2, 3이 2, 5로 바뀌었으니까 여기 있는 수식도 3번을 5번으로 바꿔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3번이 5번으로 바뀌었다. 자, 그러면 3번을 5번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달러가 꽉 잡고 있어요. 바뀌지 말아라 하고 그러면 이거는 안 바뀔 것이고 이 3은 달러가 없으니까 5로 바뀌겠죠. 그러면 B3부터 D5 이거 두 개 아니죠? 여기 대각선 범위에 있는 사각형에 있는 9개 값을 다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다 더하면 37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26번. 데이터와 차트가 같이 있대요. 같이 있는 워크시트 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세요. 1번. 차트를 제외하고 워크시트만 별도로 인수할 수 있어요. 또 2번. 차트랑 워크시트 안에 데이터 같이 그냥 지정할 필요도 없이 포인터만 놓고 인수하면 다 같이 나오겠죠. 맞아요. 3번. 차트만 인수하려면 차트 부분을 탁 클릭을 해요. 선택을 하고 인쇄를 하면 차트만 나와요. 자, 4번. 워크시트만 인쇄를 하려면 먼저 차트를 감춰야 된대요. 근데 이거 틀렸어요. 감출 필요 없어요. 워크시트만 인쇄를 하고 싶으면 워크시트 부분 있죠. 그 내용 부분만 범위를 지정해서 인쇄 영역으로 설정을 하세요. 인쇄 영역으로 지정한 다음에 인쇄를 하면 차트 빼고 나옵니다. 차트 감출 필요 없어요. 인쇄 영역으로 먼저 지정을 하세요. 자, 27번 메모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틀린 거 고르세요. 1번. 자, 우리 메모가 뭐였죠? 요런 셀에다가 설명을 주고 싶을 때. 그런데 메모는 어디든지 비어 있어도 입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윗줄은 문자가 입력된 셀에만 넣어줄 수 있다 했죠. 자, 메모는 넣었는데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쇄가 안 돼요. 그런데 인쇄를 하고 싶으면 파일에 페이지 설정에 시트 여기 가서 인쇄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일단 워크시트 나타난 위치 그대로 메모를 인쇄하고 싶으면 메모가 화면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셀에서 메모 표시로 선택을 해야 돼요. 메모 표시로 선택을 해야 되고 시트 끝에다가 메모를 한꺼번에 모아서 인쇄하고 싶으면 파일의 페이지 설정 시트에 가고 시트 끝 선택하면 되겠죠. 3번 워크시트 나타난 위치에 메모 인쇄하려면 아까처럼 화면에서 메모 표시 해놓고 그 다음 대화 상자에서 메모 상자에서 시트에 표시된 대로 나오게 하세요. 선택해야 되겠죠? 자, 4번 워크시트를 빼고 메모만 모아서 시트 끝에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인쇄하는데 메모 상자에서 없음하면 안 되겠죠. 인쇄가 뭐라고 해야 돼요? 시트 끝이라고 해야죠. 자, 이런 거는 이런 개념 몰라도 천천히 읽어보니까 어때요? 답 나오죠? 이해해도 돼요. 이런 문제는. 자, 답은 4번. 자, 28번. A1에 이렇게 사용자 정의 서식 코드를 지정을 했습니다. 입력한 자료가 이렇대요. 그러면 일단 소수점 밑에 먼저 확실히 맞춰줘야죠. 소수점 이하 2자리. 자, 8 버리기 아까우니까 올려주세요. 그러면 점 68 되겠죠. 자, 여긴 3자리지만 위에 거는 줄일 수 없어요. 그러면 12345 그냥 써주시면 되죠. 자, 답은 1번. 소수점 이하는 그대로 자릿수 맞춰서 버리기 아까우니까 반올림 해주시면 됩니다. 자, 29번. 다음 그림의 차트에서 설정되지 않은 옵션은 1번 범례. 범례 어디 있죠? 파란 막대기가 판매량입니다. 여기 있죠. 차트 제목. 분기계별 판매량 차트를 나타내는 제목. 축 제목. 원래 여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거 끌어서 옮겼네요. 분기. 항목축의 제목이죠. 갑축의 제목은 없어요. 자, 4번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 뭐죠? 이 막대기만 보면 몇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190이에요. 이렇게 써준 거죠. 이름표. 없지요? 자, 여기 또 데이터 테이블 있을까요? 데이터 테이블은 밑에 표처럼 그려준 거. 없지요? 자,
일단 여기 답은 4번. 30번 다음 고급 필터 검색 기준의 의미로 올바른 것은 고급 필터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의 조건 잘 보세요. 자, 고급 필터의 조건 어땠죠? 같은 줄은 이고 다른 줄은 이거나였어요. 자, 이거 어디예요? 다른 줄에 있죠? 그러면 판매 지점이 서초점 이거나 해야겠죠. 다른 줄 이거나 요것만 보면 돼요. 이고 아니죠. 판매 지점이 서초점인 레코드 중 이것도 이고죠. 이것도요. 자, 답은 1번이지요. 자, 31번 다음 그림에 D3을 VLOOKUP 함수를 이용을 해서 나타냈습니다. 단가를 찾는데요. D3에 함수식으로 옳은 걸 고르세요. 지금 여기 표를 보니까 상품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품 코드를 여기서 찾아서 나는 알고 싶은 게 단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열로 찾아오는 거니까 VLOOKUP 써야겠죠. VLOOKUP 써서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우리 VLOOKUP 사용법이 어땠죠? VLOOKUP은 일단 세로로, 표가 세로로 생겼을 때 열로 찾아주는 건데 그 줄에서 찾을 값을 먼저 누르세요. 지금 A01 갖고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A01 갖고 찾아주세요. 그러면 B3번 되겠죠. B3번. B3번 갖고 찾으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찾는 표 전체 무조건. 찾는 표 전체. 자, 그런데 이 찾는 표는 채우기 핸들로 끌을 때 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변하면 안 돼요. 달러 붙여줘야 되겠죠. 자, 나는 만약에 여기서 상품 코드 A01 찾았다. 여기 나오게 하고 싶은 거 뭐죠? 100원. 몇 번째 열에 있나요? 두 번째 열. 그래서 2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처음부터 답이 나왔어요. 4번이죠? 맨 앞에는 그냥 클릭해서 딱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VLOOKUP. 그 줄에서 뭐 갖고 찾을까요? 컴마, 찾는 표 전체. 변하면 안 되니까 F4. 그 다음에 찾았으면 몇 번째 걸 답으로 나오게 할 건지 그걸 숫자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32번. 다음 중 그리기 도구 모음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틀린 거 아닙니다. 옳은 거 고르세요. 자, 1번. Alt를 누른 다음 도형을 그리며 가로, 세로 비율이 동일한 도형,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동일하다면 정사각형, 정원 이거죠. 정사각형 그릴 때는 Shift 누르고 그려야 돼요. Alt 안 됩니다. 틀렸어요. Alt는 셀에 맞춰서 똑같이 그릴 때. 2번 직선 그릴 때 컨트롤 누르면 각도가 정확하게 그리는 건 Shift입니다. 틀렸어요. 2번도. 3번 Shift 누르고 크기 조절하면 정사각형 됩니다. 3번이 맞았네요. 4번 Shift 누르고 끌고 가면 복사된대요. 아니에요. 복사는 컨트롤. 윈도우에서도 복사는 컨트롤, 이동은 Shift. 자, 여기 있는 단축키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Shift는 정사각형, 정원 만들 때, 컨트롤을 누르고 끌고 가면 복사가 돼요. 자, Alt는 우리 셀의 구분선 있죠. 요 구분선에 딱딱 예쁘게 맞춰서, 정확히 맞춰서 도형을 그릴 때 사용을 해줘요. 요 세 가지 키들 꼭 알아두세요. 33번 다음 중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요한 문제 나왔습니다. 1번 3차원 차트란 3차원 세로막 대 꺾은 선과 같이 축이 3개로 입체적 구성된 차트를 일컫는다. 맞아요. 자, 2번 원형 차트는 추세선 추가가 불가능하다. 맞죠? 3번 3차원 차트는 추세선 추가가 가능하다. 틀렸네요. 3차원 안 되죠. 안 돼요. 불가능. 자, 4번 3차원 차트는 3차원 보기 메뉴를 이용해서 회전하거나 좌우 회전할 수 있다.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자, 여기서 중요한 요점. 추세선을 사용을 할 수 없는 차트. 추세선 만들 수 없는 차트. 동그라미에는 선을 이렇게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원형. 원형의 단점을 보완해 놓은 원형 비슷하게 생긴 거 도넛형. 방사형은 어떻게 생겼었죠? 가운데서 뻗어나온 점들을 또 다시 이렇게 연결해요. 그럼 이것도 비슷하잖아요. 원처럼. 방사형 안 돼요. 3차원 입체 차트 다 안 되고. 그래서 답은 3번 3차원 추세선 안 됩니다. 자, 34번
다음 매크로를 실행시키면 나타나는 현상은, 자, 이 부분은 매크로 프로그래밍 부분인데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 부분을 뭐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범위도 많으니까 요거는 이 부분을 몰라도 영어 단어 몇 개 정도 알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셀렉션, 셀렉트, 선택하다, 선택한 게. 딜리트 뭐죠? 지워져요.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택된 영역이 지워지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35번. 다음 워크시트에서 A1에 대해서 채우기 핸들을 했대요. A2부터 4까지 끌고 갔을 때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우리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자랑 숫자랑 이렇게 같이 있으면 문자는 그대로 복사가 되고 숫자는 늘어났었어요.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나오죠. 숫자는 일씩 증가가 되고 문자는 똑같이 복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보니까 숫자가 2번이 나왔어요. 01, 95. 자, 이럴 때는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 끝에 거만 늘어나요. 끝에 거만, 뒤에 것만. 그러면 96, 97, 98 되겠죠. 앞엔 똑같고. 그럼 01 다시 엑셀 98 답은 4번. 자, 36번. 특정한 시점에 항목 간의 크기를 비교한대요. 크기를 비교. 크기 비교할 때는 자, 뭐가 좋을까요? 막대기. 얘는 이렇게 키가 커요. 얘는 작아요. 커요. 이렇게 비교하면 좋겠죠. 그래서 크기를 비교할 때는 세로 막대라든지 가로 막대 이런 것도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막대형 차트. 1번. 자, 꺾은 선형은 언제 좋을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쭉 올라가고 변화를 나타낼 때는 꺾은 선형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크기 비교니까 답은 1번. 37번. 아래 시트에서 이런 주소에 이런 값이 있습니다. 수식을 이렇게 썼대요. 나타나는 값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수식이 지금 뭘 계산하는지 한번 볼게요. C2번 꺽쇠. 이거 뭐죠? 거듭제곱이에요. 그러니까 C2번에 8이 있죠. 8의 제곱. 88이 64 나오겠죠.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식이 있을 때 거듭제곱이나 나누기, 곱하기를 빼기나 더하기보다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B2번 30 나누기 2. 또 4 곱하기 8 먼저 해줘요. 그래서 64 빼기 15 빼기 32 하니까 답은 17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4번. 다른 거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잘 알 거고, 자, 요렇게 생긴 거 우리 키보드로 Shift 6번을 누르면 돼요. 이거는 거듭 제곱입니다. 38번.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세요. 1번. 기본적으로 줄줄이 바뀌죠. 줄 단위로 바뀌니까 행 단위로 정렬한다. 맞았고. 2번. 대소문자 구분해서 정렬하는 기능 없나요? 대소문자 구분해서 옵션에 가면 대소문자 구분해서 정렬해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2번 틀렸네요. 정렬하는 기능 있다. 3번. 오름차순 하면 숫자가 한글보다 앞에 먼저 온다. 왜냐? 정렬 순서가 숫자, 특수문자, 한글, 영어,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했다면 같은 A라면은 소문자 먼저 오고 대문자 오죠. 자, 4번. 사용자가 내 맘대로 도구의 옵션 사용자 정의 목록. 자, 그런데 이때는 시험이 2008년 시험. 자, 우리는 2009년부터 2003 버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내 맘대로 정렬 순서를 추가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다. 맞았죠? 그러면 대소문자 구분해서 정렬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 정렬은 기본적으로 행 단위로 되지만 옵션에 가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 건지 위에서 아래로 할 건지 선택할 수 있어요. 자, 또 옵션에서 대소문자 구분해서 선택도 할 수 있고, 정렬한다면 숫자, 특수문자, 한글, 영어, 소문자 먼저 오고 대문자 와요. 자, 비어있는 셀, 빈 셀은 항상 맨 뒤로 가죠. 내림차순 하면 거꾸로 되기는 하지만 빈 셀은 또 맨 뒤로 갑니다.
자, 39번. 분수 2분의 1을 그냥 입력하면 날짜가 됩니다. 그러면 그냥 분수를 입력하려면 시험에 잘 나오지요? 어떻게 해야 되죠? 0 띄고 1 나누기 2. 이래야 분수 형태가 됩니다. 자, 마지막 40번. 다음 중 창 정렬에서 설정할 수 있는 정렬 방식이 아닌 걸 고르세요. 우리 엑셀의 창 부분에 가면 정렬 방식 고르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 잘 안 들어가서 잘 몰라요. 창 정렬에 가보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바둑판식. 바둑판이 뭘까요? 바둑판. 우리 바둑판 이렇게 나눠져 있죠? 창을 이렇게 나눠서 정렬을 할 수 있고, 가로는 이렇게 가로로만, 세로는 이렇게 세로로. 계단식은 창이 하나 열리고 겹쳐서 이쪽으로 열리고 또 요렇게. 자, 그러면 어때요? 한 칸, 두 칸 계단같이 생겼죠? 그래서 계단식 있어요. 자, 그런데 채우기식 있나요? 3번 채우기식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2008년 4회 시험에 나온 문제들을 한 번씩 봤어요. 자, 이거는 풀어보시고 제가 지금 이 수업 들으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틀린 부분 꼭 확실히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나왔던 문제들이 시험 보러 가면 아마 또 몇 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걸 대충 보고 가면 문제는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답을 풀려고 하면 내가 찍은 답밖에 생각이 안 나요. 틀린 답밖에. 정답은 생각이 안 나고. 왜냐? 정확히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다음에 문제가 나온다면은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정확히 알아두시고 넘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